네, 그러면, 네, 24년 4월 세 번째 3차 AI 부트캠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덧 이제 4월도 거의 이제 말일을 향해서 가고 있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또 4월도, 어떻게 보면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 2, 3, 4, 거의 이제 한 3개월 반, 4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AI 공부가. 오늘은 그래서 물론 최신의 뉴스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신의 뉴스 소식들은 조금씩은 줄일 거예요. 이게 조금씩 줄이는 이유는 잠시만요. 녹음이 목소리가 녹음되는지 확인하고 혹시나 안 되면 안 되니까. 네. 조금씩 줄이는 이유는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떤 기사를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점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영상을 처음 이제 4월 3주차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1월 1주차부터 좀 빠르게 돌려서 듣기를 하더라도, 네, 처음부터 들으셔야지 이 점선면에 대한 개념과 점선면을 연결하는 방법들을 알 수 있는 거고, 일단 우리가 이제 점을 보는 눈들은 생겼어요. 이제 AI가 어떻게 어떤 흐름들로 흘러가는지 이 뉴스들이 이런 것들을 주요 포인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주요한 뉴스들을 제가 선별할 거고 그 선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선으로 연결하고 면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진짜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가 이제 이미 왔는데 우리가 이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누군가를 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이런 인사이트들을 줄 수 있을지 이제는 사실은 뭐 오늘도 나오지만 GPT-4가 클로드 3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네, 이 GPT-4를 비전 모델을 살짝 업데이트했는데 그냥 클로드 3를 넘어섰어요. 넘어섰어요. 그만큼 뭐 GPT-5가 나오면은 뭐 그냥 뭐 압도적이겠죠. 뭐. 그리고 GPT-6가 이미 지금 개발에 들어가 있고 열심히 또 테스트를 하고 있고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속도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챗 GPT와 관련된 원고를 이제 막 이제 집필을 하려고 해. 그런데 내가 6월, 7월 막 집필해서 와, 다 했다 이렇게 했는데 7월 되면 GPT-5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영상 생성 AI 소라가 들어올지, 뭐 어떻게 또 GPT-5가 업데이트가 될지, 얼마나의 컨텍스트를 받아들일 수, 프롬프트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런 거는 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AI 트렌드는 시의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시도할 때는 빠르게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쌓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네. 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그 2000년대 초반, 뭐 직장인이든 뭐 어른이든 우리의 가방 안에 들어 있었던 물건들일 거예요. 그렇죠? 휴대폰도 있고. 그리고 이 휴대폰 안에는 배터리도 이제 보조 배터리가 지금은 이제 그 보조 외부에서 연결한 보조 배터리고 안에 배터리가 내장돼 있었지만 이때는 스페어 배터리가 하나씩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도 넣고 있었고 뭐 PDA를 또 가져다니신 분도 있었고 MP3 그리고 또 줄로 된 이어폰 그렇죠? 또 이제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면 블로그를 막 운영하고 있다 막 이랬을 때는 디카는 진짜 항상 필수품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가방들을 이런 물건들을 가방 안에 다 넣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상하면 와, 진짜 어떻게 저 때는 저기 다 넣고 다녔냐 했지만 그때는 이게 당연한 거였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러서 네, 아이폰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이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기기를 하나에다가 하나의 기기, 하나의 디바이스에 수렴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이걸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이 안에는 뭐 컴퓨터도 들어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지금은 이제 다 앱으로 전환해서 그렇죠. 어쨌든 이 모든 엄청난 기기들에서 다양한 기기들에서 하던 것들을 하나의 기기로 수렴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4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도구들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오피스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동영상 편집,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도 있고, SNS 채널도 있을 거고, 그쵸? 뭐, 다양한, 여기서 뭐 쇼핑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택시를 부르는 뭐, 그런 것도 앱이 하지만 서비스라는 게, 다양한 것들을 이 안에서 우리가, 이 모바일이라는 기기 안에서 이렇게,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모든 앱, 프로그램을 하나의 기기에 수렴할 수, 아니면 어떤 하나에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댓글창에 네, 한번 써볼까요? 앞으로의 이런 모든 것을 수렴할, 뭐, 아까 힌트는 뭐지, 디바이스라고 했지만, 네, 뭐가 될지 생각을 해본다면, 네, 네, 바로, 네,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네, AI 전용 디바이스가 되겠죠. 우리가 맨 처음에 그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1세대가 아이폰이 나왔을 때,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를 불편하게 누가 이걸 써?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AI 디바이스 시장, 그러니까 대표되는 게 삼성, 애플, 뭐, 하웨이, 뭐, 중국에는 하웨이, 뭐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그런, 디바이스 업체가, 이 모바일 시대라고 해서 이 디바이스 업체가, 물론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디바이스 업체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이 디바이스, 전용 디바이스 기기 안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유튜브가 그랬고, 그쵸? 인스타가 그랬고, 페이스북,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블로그, 검색, 그쵸? 구글이 그랬고, 이 AI 시장, 그러니까 디바이스 기기 시장과 그리고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파이를 가진 시장이 바로 이 안에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놀게 되고 놀게 되면 기업들이 광고를 붙이게 되고 어쨌든 돈이 이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말하지만 올 것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시대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전용 디바이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1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우리가 지금 모바일 시대에서 사진도 찍고 편집도 하고 전화도 하고 번역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와, 저 도구는 마법의 도구구나. 마법사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엄청나 보이던 기술도 네, 도구 그리고 기술의 그런 평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 도구의 민주화가 일어난다라는 그럼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이런 것들이 먼 미래의 일 같지만 불과 예, 지금 6개월 사이에 엄청난 발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 내년, 올해, 내년 이 1, 2년 안에 또 이런 시장들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그렇죠?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이 디바이스 시장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주간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 이 AI 트렌드가 매주 어떻게 실시간으로 변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런 아 기사 대박 이런 거야? 와 여기서 뭐 음악대에서 1등 했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기사하고 내가 그 전에 봤던 어떤 기사하고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사를 하나 보고 대단하다, 발전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75%의 네, 왕초보에서 20%의 중수로 올라가려면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은 뭘까? 이런 디바이스, 모든 것을 수렴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뭘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어, 이 지금 이제 크게 네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네 개의 이미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한번 네, 댓글창에. 네. 아니 그냥 귀찮아서 안 치는 거예요? 그냥 너 말해봐라 하고 안 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몰라서 안 치는 거예요? 뭐라도 한번 쳐봐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네, 쳐보는 거 안 쳐봐요. 뭐 이거는 뭐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말하면 되는 거니까. 음, 네, 맞습니다. 구독이라는 거예요. 구독. 우리가 고가의 안마 의자기를 지금 당연히 뭐 안마 의자를 기기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렌탈을 한다고요. 그쵸? 예전에 정수기 막 이렇게 우리가 구매를 했지만 요즘에는 렌탈하면 그 안에서 구독 서비스로 세척까지도 주기적으로 필터 세척을 해줘요.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는 컨텐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독이라는 거예요. 구독. 그리고 전호균 교수님하고 제가 엊그저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독경제 이제 소유의 종말을 쓰신 전호균 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까지 구독이 될까?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사실은 지금 모든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지금 오피스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구독인 거고 우리가 지금 챗GPT 이런 것들의 유료 버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구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독의 시스템들이 지금 우리 일상 전반으로 더욱더 확대되고 퍼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에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런 AI 디바이스 기기도 이제 구독 경제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 비싼데 뭐 오겠어 이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제 산업 현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산업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오겠죠. 어, 이렇게 이제 그 AI 디바이스 경쟁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바일 시장, 핸드폰 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그런 변곡점, 변화 포인트가 있었다고 했어요. 맨 처음에 터치의 혁명, 아이폰이 이끌었어요. 두 번째는 접기, 폴더블 폰, 접기의 혁명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삼성이 주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지금 이 또 새로운 시장이죠. 이 새로운 시장인, 네, AI의 시대, 그죠? AI 핸드폰의 시대, 이 세 번째 경쟁에서 AI 전용 디바이스 기로 넘어가기 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AI 핸드폰, AI 모바일 폰의 그 전쟁에서 삼성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지금 전기차도 막 달려가다가 포기를 하게 되고 AI 핸드폰 시장, 모바일 시장에도 지금 선두권, 주도권을 잃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좀 많이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애플에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휴대폰 화면을 이해하고 작용하는 AI를 출시하겠다. 그러면서 모바일 AI 에이전트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리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시리의 기능을 더욱 고도화시켜서 연결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화면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화면을.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들을 할 때, 이게 실제 이제 그 애플이 공개했던 이 논문에 나온 그런 화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작업들을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화면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검색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활과 총, 도끼를 메고 사냥을 하러 나가서 고기를 먹고 싶은 시대. 그쵸?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 춘천 피맥 맛집 막 이런 걸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1번 거를 리뷰를 했다가 씨 이거 아니야 광고성 글이네. 나오고 2번 이건 뭐야 피맥 맛집인데 이거는 뭐 정보가 뭐 많이 없네. 그리고 세 번째 이러면서 우리가 그거를 정보를 클릭을 해서 읽고 클릭을 해서 읽고 클릭을 해서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골라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컬러 테라피리스트야. 근데 어떤 무지개 색깔에 대해서 빨주노초 파남보의 각각의 색깔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이거 컬러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색깔들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무지개 색깔에 대해서 뭐 한 번에 검색을 해서 무지개 색깔에 대해서 모든 색깔의 그 특징을 알려주는 포스팅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포스팅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까 네 가지 요건에 맞는 포스팅. 그러면 어떻게 하나하나씩 찾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읽고 그거를 요약 중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15,000자가 적혀 있는 글이 있어요. 그걸 다 읽고 내가 건질 수 있는 글은 단 세네 줄일 수도 있어요. 그 포스팅이.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시대에는 그 사냥을 해야 되는 좀 원시 시대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성형 AI는 어때요? 이거를 생성을 누르면 그냥 곧바로 생성을 해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뭐 그 잘못된 답변을 말해주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웹 기반에서 연결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고도화가 되고 또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GPT 3.5 버전보다는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더 이제 좋아지겠죠.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되겠죠. 어떻게 한 번에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개선이 될 거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쓸 때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소주 안주로 이제 뭐 이렇게 매콤한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왼쪽 쿠팡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쿠폰 없나? 어디가 싸나? 그쵸? 아,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다가 쿠팡 이츠에 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 맞다. 쿠팡 이츠에 쿠폰 줬는데 오늘 무료로 배달해주나? 보다가. 그리고 또 뭐 어떤 한 두세 개 정도, 에서 앱을 보고 쿠폰도 비교해보고 비교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아, 여기가 오늘은 제일 싸네. 신규 쿠폰도 있네. 이렇게 하면서 구매를 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쿠팡에서 똑같잖아요. 어떤 가격도 보지만 별점도 보고, 그쵸? 그다음에 그런 판매량 순위라든가, 그다음에 별점이라 후기도 몇 개 읽어보고 이게 진짜 음, 살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쇼핑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핸드폰을 쓸 때 어떤 구매를 할 때도 원시 시대처럼 하나하나씩 그런 것들을 정보를 하면 그거에 시간을 쏟아야 됐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이제 애플이 공개한 이 AI 에이전트의 그런 모바일은 그냥 말로만 하면 얘가 이해를 한다는 거야. 아, 나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소주에 떡볶이 안주를 먹고 싶은데 내가 사용하는 배달 앱 3개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에서 물건을 아니면 주문을 해줘. 1인분만 주문을 해줘. 하면 얘가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을 다 한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어때요? 취사 선택을 가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가 답변을 생성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수초 이내에 해주겠죠. 아, 오늘은 어떤 신규 모바일 쿠에서 쿠팡 이츠라는 곳에서 주문을 하시면 다른 데보다 평균 뭐 한 3,500원 정도 저렴하게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해 드릴까요? 오케이, 주문해. 주문 결제는 늘 하던 것처럼 카카오뱅크랑 연결된 거로 할까요? 그래, 그걸로 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비서의 시대는 우리가 직접 사냥하는 원시 시대에서 진짜로 이제 스마트한 시대. 마트에 가서 그냥 내가 냉장고 문 열고 오늘은 오리고기 먹어야지 하고 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생성형 시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 오리를 잡으러 강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리가 저기 있나 없나 저기를 보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성적인 시대가 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어떤 하나의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했던 걸 하나의 기기에 수렴하게 될 텐데 그 기기가 아까 AI 전용 디바이스 그리고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에이전트가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그럼 이제 에이전트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네, 그렇습니다. 어, 지난 11월이었죠. 작년 11월, 12월 겨울에 엄청나게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에서 배우, 뭐 작가, 그죠? 뭐 촬영하시는 분들부터 뭐 이런, 그죠? 이런 분들이 파업을 선언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런 저작권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웹툰에 대한 특히 네이버 웹툰에 대한 그런 작가들이 어 이런 생성형 AI로 생성된 그런 내 그림이 작품이 거기 학습돼서 생성된 것들을 반대한다. 막 그런 운동을 했는데 불과 불과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 네, 오픈 AI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 AI에서 할리우드와 소라 파트너십을 추천한다. 생성 AI를 이제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들 중에서 코끼리가 이렇게 이제 나뭇잎으로 가거나 어떤 황금 시대에 막 그
영화의 그 SF 영화 장면 같았던 그런 영상들이 이 헐리우드에 있었던 그런 에디터들이나 작가들이 그 이 소라 AI를 가지고 네, 제작을 한 영상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CJ ENM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그 이제 뭐 어떤 장면들이 나왔어. 뭐 막 노을진 장면에서 막 그 이제 어떤 음식을 해 먹거나 아니면 뭐 이런 장면들 나서 배경음악을 이렇게 막 깔고 이러잖아요. 배경음악을 깔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뭐 저작권에 뭐 위배되진 않게 이렇게 활동하겠지만 그거를 촬영하겠지만 그 저작권에 그 OTT에 그걸 만약에 올리거나 해외 수출을 할 때는 그게 일회성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OTT 서비스나 뭐 더 이런 쪽으로 확장해서 수출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음원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걸 예전에는 일일이 그걸 찾아가지고 일일이 그걸 다 바꿔줬는데 지금은 그런 저작권까지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실제 CJ ENM에서도 그걸 가지고 생성형 AI로 음악을 만들어서 거기에 배경음악을 이제 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출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생성 AI, 음악 생성 AI에서도 보면은 그런 그 금액을 얼마나 지불하냐에 따라서 저작권이 그 이용자에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를 구매한 다음에 그렇게 네,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한번 보면 음,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네, CJ ENM에서 오픈 콘텐츠 제작에 AI 음원 활용을 본격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음원으로 제작비와 시간을 낮추고 그렇죠? AI 혁신에 나섰다. 제작에 콘텐츠 제작에 쓰이는 음원 AI로 5분 안에 생성.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다 갑자기 그때 봤던 기사가 떠올라서 이야기를 해서 따로 슬라이드 준비 못했지만 그래서 검색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파업을 했던 그럼 이때 이제 떠올리는 게 있죠. 우리가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처럼 1차 뭐 2차 산업혁명 있을 때 그런 노동혁명이라든가 러시아에 그런 혁명, 피 흘리는 혁명들이 있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용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반대하고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이 도구를 활용해야지만이 이 시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더 우리가 이 도구를 활용해야지만이 더 그런 좋은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뭐 직접 찍은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영화라는 게 꼭 SF 기술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어떤 SF 기술로 막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 진짜 머릿속에 감독이나 연출가가 상상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AI는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일부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한다면 이 도구를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퀄리티라든가 그 해석에 대한 그 깊이가 이런 것들이 네, 훨씬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이렇게 파업을 했지만 불과 5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이 도구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리우드도 활용하겠다고 인정하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개인의 입장에서 그거를 자꾸 거부를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근데 이게 국가나 기업이 먼저 바뀌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에게로 넘어오겠지만 이런 시기, 이제 초창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조금만 준비를 하면은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파이와 그리고 선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선점 효과가.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대화하는 얼굴. 우리 지난번에 그거 소라 AI가 이제 어떤 영상을 생성을 해줬지만 중국에서 하는 EMO, 그죠? EMO라고 그 영상 생성 AI가 뭐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랩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그 웹툰 이미지 스타일로 그렸던 얼굴에서 그냥 이미지인데 그게 입모양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노래를 부르거나 외국 영어 가사의 노래를 팝송을 부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이제 그
현실적인 입모양을 동기화할 수 있대요. 그 아래쪽에 여기에 보시면 좌측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 사람들의 그냥 사진이에요. 사진. 그래서 사진이고 이 사진을 바탕으로 얘가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이거를 그 사람처럼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고정면이 전면 이미지가 아닌 다양한 샷, 그러니까 측면이라든가, 그쵸? 아래에서 찍거나 위에서 찍거나 다양한 각도에서 방향 샷에도 적용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사용자의 눈동자 방향이나 머리의 거리, 심지어 감정 입력으로 받아 감정으로도 그 감정 표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야. 할 수 있는 높은 조절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의 주요 사용 사례로는 게임 내 AI 구동 NPC의 자연스러운 립싱크 개선과 소셜미디어용 가상 아바타 제작, AI 기반 영화 제작 등에 활용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손석구 배우의 아역이 그쵸 우리가 생성형 AI로 만들어져서 이런 기술들이 해서 입모양까지 맞추고 뭐 물론 그거는 그 아역 배우가 연기를 했지만 그 손석구의 그런 딥페이크로 손석구의 얼굴을 매칭을 시킨 거지만 이렇게 이제 이 컨텐츠의 생산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게임 내 AI 구동 NPC의 자연스러운 립싱크 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PC라는 건 non-play 캐릭터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제 그 게임에 딱 그 들어갔어요. 게임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뭐 가서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어떤 이제 초급 그 문지기가 있는 거야. 그럼 걔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너 이 문을 열려면 나를 이기고 지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겼어. 그 다음 또 가다가 또 다음 문지기 났어. 너 나를 뭐 이기려면 뭐 아까 그 첫 번째 받았던 뭐 어떤 그런 뭐 어떤 어 약이 있어 뭐 약이 있었는데 어떤 무기가 있어야지 된다. 그러면 없으면 다시 돌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임을 했는데 이제 non-play 캐릭터의 이 AI하고 이 구동이 들어오면 이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 너는 지금 계속 플레이 스타일 보니까 좀 예를 들어서 그 문지기들은 있지만 문지기가 아닌 그 이제 가이드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예를 든 거예요. 그냥 가이드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술집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칵테일을 한 잔 마시면서 아 나 진짜 이제 물어본 거야. 나 진짜 이거 지금 미션 세 번째 문지기를 깨야 되는데 도저히 못 깨겠어. 그럼 예를 들어 예전에는 문지기 세 번째 문지기를 깨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거나 아니면 게임 뭐 사이트에서 찾아보거나 정보를 얻었겠죠. 근데 이제 넌플레이 캐릭터가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거기 바에 있는 이제 사장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근데 너 아까 1, 2 그 문지기 지날 때 보니까 너 왜 자꾸 상체 쪽만 공격을 하는 거야? 야, 하체, 상체를 밸런스를 무너뜨려서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 자꾸 문지기 다음에 옆에 보면 그런 아이템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주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근데 어떤 1, 2를 되게 나이스하게 깬 사람이 있어. 나이스하게 깬 사람이 있어.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생성형 AI가 이 non-play 캐릭터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잘하더라. 너 진짜 잘하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 너 지금 스피드 버튼을 안 쓰고 있거든? 스피드 버튼이 A 컨트롤하고 A를 같이 누르면 더 빨리 그것들을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게임의 리얼리티가 갖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AI 아바타의 옷가게를 쇼핑몰 들어갔어. 그렇죠? 뭐 쓱의 그런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들어갔어. 근데 이 점원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입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렇죠? 리얼해요. 그러면 이 실제 이 사람 이 사진처럼 실제 점원이 있는 거야. 오프라인에 있는 점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진을 해서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아바타인지 진짜 사람인지가 그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거 왜 만약에 말을 잘 못하면 아 이 새끼 이거 아바타야 사람이야 이거 씨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아니겠지 얘 진짜 사람 아니겠지 아바타겠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 생성형 AI가 들어오고 아까 NPC가 들어와서 리얼리티까지 구현이 된다면 얘가 진짜 사람인지 나중에는 막 열심히 대하고 너무 친절해요. 우수사원으로 이거 나 이거 별점 줘야지 했는데 얘가 아바타였던 거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이제 막 메타버스가 트렌드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막 쏟아가지고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실패됐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리얼리티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면 똑같은 말만 대답을 해주는데, 왔니? 춘천의 소양강 댐에 대해서 개방 시간에 대해서 알려줄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얘가 너뭐 수스레 쌤이 또 뭔가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막 자꾸 이렇게 치면 댓글을 창에 뭐가 뜨니까, 네. 조금 이따가 쳐주세요. 네. 그래서 이 NPC의 이 기능들이 진짜 앞으로 이제 또 하나 해봤을 때는 우리가 그 메타버스, 가상지구, 옴니버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가상의 지구가, 그쵸?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가상의 지구 왜 필요해? 그 안에서의 내가 테스트를 예를 들어서 이 현장에서 로봇 테스트를 해보면 부딪히다가 깨졌어. 그러면 수백, 수천, 수억이 깨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그대로 가상 현실에 옮겨와서 테스트를 하면 얘가 부딪혀도 얘는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장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얘들 이렇게 하면 부딪히는구나. 그럼 이 간격을 조금 더 띄워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 현장에는 진짜 이 완성도 높은 이 AI를 그리고 그런 작업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AI를 우리가 이제 볼 때 AI 시대를 볼 때 분명히 메타버스라는 시대는 오게 될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메타버스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메타버스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 이 우리가 아까 옴니버스나 이런 기능들을 해서 완전히 똑같은 지구의 현실 지구. 그러려면 아까 제가 늘 감정 3D 객체를 2D를 3D로 객체로화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은 이미 고도화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맨날 가서 똑같은 말만 하면은 어제 갔는데도 똑같은 말하고 오늘 갔는데 똑같고 내일 갔는데 똑같은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날씨에 따라서 내가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내 특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입모양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 그쵸? 현실적인 입모양 동기화 기능들, 이런 기능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 이런 기술들이 아바타에 탑재됐을 때, 진짜로, 제2의 나, 그쵸? 또 다른 나의 그런 아바타들이 활동을 할 때 더 리얼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카카오에서 보면 지금 이제 AI 기능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곧 도착한다는 친구의 거짓말을 알아낼 수 있대요. 그래서 카카오맵 지금 업그레이드하면 카카오맵 위치 공유 서비스가 네,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측에 사진 보면 친구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야, 우리 오늘 뭐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만나자 해서 이제 각자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집에서 출발도 안 했는데 나 차가 막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실시간 이 밑에 뭐 뭐 양양이라는 애는 여기에서 몇 분 어디에서 몇 분에 출발해서 몇 분 이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AI 기능들이 또 이렇게 또 업데이트되고 우리의 일상에 다양하게 이제 네, 들어온다는 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아이가 있으면 그쵸. 아이가 이제 이런 것들 단톡 만들어 놓고 야 너 어디 친구랑 놀러 갔는데 올 때 이쪽 좌표 찍어. 그래서 어디쯤 왔는지 그런 것들을 또 체크할 수 있고 또 이제 스토리 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악용을 하시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남편분에게 또 어디야 회식 끝난다며 빨리 찍어 이렇게 하면서 악용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네, 그 좋은 쪽으로 서비스를 네, 쓰시기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GPT-4가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쵸? 그래서 GPT-4가 뭐 게으름 현상이다. 그래서 배가 불렀다. 답을 해도 속도 느리고 예전처럼 그런 답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오픈AI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발표를 해가지고 어 임프로브도 개선했다. GPT-4 터보가 모델이 그죠? 그래서 API 기능도 뭐 GPT-4 터보의 API 기능 이제 웹에서 땡겨올 수 있는 API 기능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챗GPT가 이렇게 성능이 업데이트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 오픈 AI GPT-4 터보 대폭 업그레이드 클로드 3 제미나이 성능 뛰어넘어 라고 하면서 네. 뭐 물론 뭐
어떤 일부 기능에서는 뛰어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AI 시장이라는 게, 생성 AI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어떤 성능에서 좀 얘가 좀 특화가 잘하는 게 있고, 어떤 성능에서 또 얘가 잘하는 게 있고, 어떤 성능에서 또 얘가 잘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오픈 AI의 챗 GPT, 그 다음에 그 오픈 AI에서 나가서, 그쵸? 나가서 그 반대파인 엔스로픽의 클로드 3, 그리고 클로드 이제 시리즈, 그리고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뭐 지금 메타가 어떻게 보면 H백의 보유량이 가장 많다죠. 그러니까 메타도 지금 또 이제 거대 모델과 그 온디바이스 모델한데, 메타도 여기에서 항상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눈여겨 보셔. 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MOE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익스퍼트 전문가들을 이렇게 집단을 이제 모아놓은 거에서 좀 소규모, 중규모를 여러 가지 믹스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모델들도 하는 그런 언어 모델도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으면 네, 좋은 것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그 트위터 이제 블로그나 트위터에 공식으로 발표했을 때, 이게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유료 챗 GPT 사용자는 새로운 GPT-4 터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작문, 수학, 논리적 추론, 코딩 능력, 그러니까 네 개. 그러니까 물론 더 뭐 다른 뭐 능력이 추론 항상 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작문 능력, 수학, 논리적 추론, 코딩 능력이 향상됐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아까 뭐 클로드 3가 더 높은 것도 있겠죠, 물론. 예, 클로드 3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능력이 향상됐다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챗 GPT로 글을 쓸 때 응답은 더 직접적이고 덜 장황하며 대화식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만큼, 네, 또 이제 다른 이제 제미나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그 클로드라든가 이런 이제 또 그 거대 언어 모델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런 꼭 이 GPT-4 하나가 대박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대가 아니라, 다른 언어 모델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체크를 해주면 좋고,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메타에서 하고 있는 그 거대 언어 모델,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다뤘었는데, 잠깐 다뤘었는데, 이것도 네,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아, 아, 이 보시면은 이런 거요.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아까 오후에 나왔던 소식인데, 메타 오픈 소스 모델 라마 3 공개해서 챗 GPT와 본격 경쟁 나선다 하면서, 이제 이런 메타에서 이제 이런 거대 오는 라마의 최신 모델의 라마 3를 공개했다. 그래서 홈페이지 19일 메타는 홈페이지를 통해 라마 3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주요 정보와 이런 벤치마크들을 또 이렇게 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아까 오후에 이제 발표됐다 보니까,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성능들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그걸 사용해 본 예시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거대 언어 모델에서는 메타를 눈여겨봐야 된다. 지난주에 그거 있었잖아요. 세계 그 부자 3위, 2위 자리가 바뀌었다. 그래서 원래는 일론 머스크였는데 메타의 주크버거가 이제 2위가 됐고, 사실은 그런 걸 지키할 때 H백의 보유량 이런 것들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게,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칩이 AI 칩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추론 능력에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훨씬 더 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서 아까 이제 그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뭐 물론 뭐 다른 영역들도 있겠지만 그 네 가지 영역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24년 1월에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4월에 업데이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능이 업데이트 됐다, 업그레이드 됐다 하면서 이런 업그레이드 된 성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픈 AI의 공식 이런 음, 트위터에 이렇게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벤치마크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클로드 3,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클로드 3를 되게 의식을 많이 해요. 클로드 3. 그리고 제미나이도 있지만 이렇게 아래 클로드 3와 제미나이와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어떤 것들이 성능이 향상됐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됐다. 다음으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AI 챗봇 그록이 이제 또 지난주에 이제 저희 단톡방에 또 어떤 쌤이 그록 1.5가 나왔다 하면서 기사 올려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보고 이 기사는 진짜 좀 체크해 볼 만하다.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링크를 올려주시면은 같이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AI 챗봇 그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새로운 모델이 공개됐는데 여기에서는 이미지 처리 기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미지 처리 기능.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거를 이제 사용해 본 사람의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이렇게 그냥 그록으로 이제 한 거예요.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어 다섯 그 다섯 조각 다섯 조각에 대한 칼로리는 얼마니?라고 물어봤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보를 보면 다섯 조각에 대한 칼로리는 없어요. 그쵸? 다섯 조각에 대한 칼로리는 없어요. 근데 세 조각의 칼로리는 나와 있어요. 세 조각의 칼로리. 아,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걸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했으면 다섯 조각에 대한 칼로리 정보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록 1.5는 이미지 인식 기능과 생성 AI 들어오면서 여기 세 조각의 칼로리가 60이니까 한 조각은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질문한 다섯 조각은 20 곱하기 5에서 100칼로리가 됩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이 답변들이 생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음, 크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여기에서 주는 정보는 세 조각이 60칼로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 그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답을 풀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답을 풀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을 얘가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다섯 조각에 대한 건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하면서 60조각에서 세 조각을 나니까 20칼로리 되고 그래서 20조각에다가 다시 다섯 조각을 원했으니까 100칼로리가 되는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미지 인식 기술은 여기에서 주는 직접적인 정보에서 OCR이라고 하죠. 여기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어떤 내용의 글이 있어라는 내용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어떠한 것도 없어. 그냥 다섯 조각은 몇 칼로리니? 라고 물어봤을 뿐인데 자기가 이런 식의 어, 엄청나게 고도화된 추론을 통해서 뭐 어떻게 인간이 보면 단순하고 왜 저걸 못해라고 하지만 이게 AI가 카메라를 찍어서 그것들을 인식하고 해석을 하고 추론을 하는 것까지 네, 이 기술까지 이제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드도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뭐 근데 이제 코드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파이썬 코드도 이렇게 그냥 이미지로 그려서 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짜지 못해도 이렇게 내가 어떤 그런 규칙들을 잘 정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엔비디 아니 젠슨 항이 그래서 이제 AI의 그런 누구나 AI의 개발자가 될 수 있고 코딩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런 거라면 더욱 이제 고도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밈을 되게 잘 해석한대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한가 I don't got it에서 please explain.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이미지만 그러니까 밑에 이미지는 안 이건 질문 프롬프트죠. 이 이미지만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어떤 그 SNS에서 밈을 하나 봤는데 이게 스타트업이고 이게 빅컴퍼니래. 근데 나는 이걸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거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스타트업은 되게 웃겨 읽어봤더니 스타트업은 여기에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어떤 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 달려드는데 너무 웃기잖아. 대기업은 한 놈만 가서 한대요. 나머지는 다 지켜보고 팔짱 끼고 지시를 한다는 거야. 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래서 일은 한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다 지시만 하고. 그래서 이게 큰 대기업들의 그런 밈이고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얘가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이제 추론을 통해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그리고 되게 유머러스하게 잘 이렇게 써줬어요. 유머러스하게. 그래서 이 진짜 이미지 인식 기술 여기에서 네,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점선면을 한번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왜, 왜 이 그록이라는 게 왜 언어 모델이긴 하지만 멀티모달 기능에서 왜 특히 이 이미지에 대한 이런 해석이나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강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미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그런 데이터 정보와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 이제 아마존이 아니죠. 테슬라의 그런 자율주행 그와 관련된 그런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가 이제 완성이 되면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런 인식 그쵸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이거를 지금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 구독으로 이제 이용자들에게 구독 서비스로 이게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현대자동차, 물론 현대자동차나 이런 뭐 닛산, 도요타 이런 데서 다 개발을 하겠죠. 근데 테슬라의 그 압도적인 성능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갖다가 쓰겠죠. 그래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너네 이용자들에게 월 뭐 200달러에 구독할 수 있게 내가 줄게. 그러면 200달러면 너 100, 나 100, 5대5로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이 이제 또 하나의 구독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 그 테슬라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좀 이제 전기차가 이제 경쟁자들도 많아지고 있고 전기차 뭐 특이한 모델들이 뭐 새롭게 출시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이제 망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 아니에요. 비, 그런 비전 인식 기술이라든가 이런 그런 모션에 대한 그런 인식 기술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그 고도화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가 딱 이렇게 지금도 잘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게 이제 완성되는 순간 네, 이제 이 자율주행과 그리고 이런 또 다른 구독 경제를 또 한 축을 크게 리드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빌리티 AI 그쵸? 여기에서도 이제 120억 매개 변수의 LM2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S가 붙어 있는 거는 우리가 온 디바이스로 작은 모델이거든요. 작은 모델.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테빌리티 AI 하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라든가 그쵸? 3D 객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기술들을 그 엄청난 높은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어떤 이 기기 안에 들어가서 온디바이스화된 그 기기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편집에 수정해주고 그 어떤 디자인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은 크게 두 개라고 했죠. 하나는 매개 변수를 많은 파라미터 큰 대규모 모델, 대형 언어 모델로 계속해서 만드는 큰 크기를 키우는 시장 하나와 하나는 온디바이스 시장. 그래서 온디바이스 시장에서 이 경량화를 시킨 다음에 이 기능과 능력들을 어떻게 인터넷 연결 없이 그 어떤 기기 안에서 온디바이스화 시킬 수.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핵심도 온디바이스화가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온디바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통신 장비, 통신 시설을 꽃갈콘으로 딱 그때 막았을 때 안테나를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것처럼 이런 이제 온디바이스가 이제 그 또 보안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쵸? 클라우드 센터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내가 했던 정보가 내 핸드폰 안에서만 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그런 염려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네, 온 디바이스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크기를 키우는 그런 하나의 영역과 그리고 그걸 소형화하는 하나의 영역이 두 개 영역이 있다라는 거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도비도 오픈 AI의 자극을 받았어요. 어도비도. 그래서 어도비 동영상 데이터 확보 중 하면 소라를 위협할 비디오 생성기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여기 보면 동영상 데이터를 지금 확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학습을 시켜야 돼. 이 AI를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동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약 120달러를 지급한대요. 그래서 100개 이상의 짧은 클립 영상도 수집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20달러 하면은 그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분당 약 2.62달러로 책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분당 가격은 7.25달러. 그러니까 영상의 컨텐츠의 퀄리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분당 2.62에서 7.25달러 사이를 이제 이 영상을 했던 크리에이터들, 그죠? 이런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크리에이터들 아니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서 이 구매된 자료를 가지고 이 자기 이제 어도비의 그런 그 영상 생성 AI를 지금 학습시키고 있다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3월쯤 이제 그 소라 AI의 그런 핵심 개발자가 어떤 뉴스 인터뷰에 가서 기자의 질문에 너 이거 근데 이 영상을 만드는 소라 AI 뭐로 학습했니? 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 했잖아요. 여기서 대답을 잘못 큰일 나는 거니까. 유튜브에서 했지? 유튜브에서 얻었니? 아니면 뭐, 어, 인스타에 뭐 릴스에서 얻었니? 라고 했는데, 그니까 진짜 그거 한 3초가 아니고 멈춘 줄 알았잖아요. 말을 못하고, 아, 아니야. 우리는 그냥 공용 데이터를 그냥 범용 데이터를 쓴 거야. 공용 오픈된 데이터를 쓴 거야. 우리 뭐 불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빨리빨리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 네, 이 어도비는 구매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라 AI, 영상 생성 AI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어도비에서의 또 영상 생성 AI가 있을 거고, 지금 사실은 뭐 피카랩스라든가 뭐 카이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젠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아쉽지만 동영상 생성 AI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GIF 이미지를 좀 움직이는 느낌의 그거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자면은 이거는 동영상 생성 AI는 물론 동영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지들의 연속이 동영상이니까 동영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아까 이제 그 언어 모델도 구분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나중에 영상 생성 AI도 구분을 하게 된다면 GIF 스타일로 짧게 4초에서 12초 내로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담겨서 내용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풀 영상, 영상 생성 AI 두 그룹으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렇다면은 지금 오픈의 소라 AI라든가 지금 어도비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어떤 풀 동영상 뭐 5분, 10분, 뭐 30분짜리 길이의 이런 영상들을 생성하는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긴 걸 만들 수 있으면 짧은 것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영상 생성 AI는 조금 더 초기 시장이 있다면 그런 거고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애플도 네, 이제 엊그저께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30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생성형 AI 시장 경쟁에 이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 등과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6월에 이제 그 애플의 이제 개발자인 WWDC가 이제 열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과연 그러니까 작년 WWDC에서 우리 그 비전 프로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구매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나서 그 해 이제 연말 올해 초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제 판매가 됐던 것처럼 WWDC에서는 과연 이제 어떤 이제 AI 전략,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 좀 많이 경쟁이 좀 이제 조금 뒤처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조금은 선두 그룹에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조금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를 WWDC에서 6월에 이거를 이제 또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1,300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니까 또 어떤 또 생성 AI가 그러니까 비전 프로나 애플이나 맥북이나 이런 것들에 또 들어가게 될지. 예. 그래서 오늘 뉴스를 또 보니까 그 M4 칩 M4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맥북에다가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음. 네. 그래서 애플 모든 맥 제품에 인공지능 기능 초점 신규 M4 칩을 탑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인공지능 AI 기능에 맞춰 설계된 자체 신규 프로세서 M4 칩을 맥 제품에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PC에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될 거고 이 M4라는 그 AI 전용 칩이 이제 뭐 모바일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근데 뭐 일단은 맥북에다가 들어간다라는 발표를 하고 나서 그 깜짝 반등을 했어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던 주가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에 대한 우리 기업이 AI에서 어떤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어떤 거를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라는 발표가 있으면 주가가 오르고 또 뜨고 그러면 그 경쟁 업체는 또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라서 지금은 이제 AI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선점하냐가 진짜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엄청난 그런 또 업데이트 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제미나이 1.5,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 1.5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 제미나이 프로 1.5죠. 1.5 프로에 대한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억하시죠? 제미나이 이제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는 세 가지의 모델이 있다. 그래서 나노는 온 디바이스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온 디바이스. 그리고 프로가 어떻게 보면 챗 GPT 3.5처럼 그냥 무료 사용자에게 공개되던 1.0이 있고 그다음에 울트라 유료 사용자에게 되는 그런데 이제 1.5가 프로에서 1.5가 추가 업데이트 됐다라고 소식을 냈는데 그때는 이제 베타 테스터로 테스트 일부 인원들에게만 이 기능들이 공개가 되고 일반인들은 그냥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고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게 엄청난 양이죠. 1시간의 비디오, 그다음에 11시간짜리 오디오를 다 수용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텍스트나 코딩의 그런 코드도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PT-4 터보하고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을 할 수 있다. 이게 GP 그 제미나이 1.5 프로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감이 안 왔잖아. 그래서 얼마나 뛰어난 것 같은데 얼마나 뛰어날까? 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지난주였죠. 제미나이 1.5 프로 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한번 써볼까요? 네, 바로 이제 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오면 이제 샘플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지, 뭐 어떤 이미지들에 대한 것들, 비디오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렇죠? 오디오도 있습니다. 오디오. 내가 어떤 오디오를 업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회의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어 뭐 일론 머스크의 뭐 강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오디오 파일로 있다. 다운받았다 하면 여기다 넣으면 얘가 그냥 다 해준다라는. 그리고 파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파일. 내가 어떤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고. 그래서 비디오를 한번 뭐 이미지는 뭐 그냥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디오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이렇게 이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디오가 이제 탑재해 30분짜리 비디오예요. 어? 그러면 이 비디오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비디오를 쉽게 요약해줘.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30분짜리 비디오가 있고
여기에서 이 비디오를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요약 정리해줘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성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뭐 샘플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다. 뭐 동영상 강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다가 네, 넣고 그 강의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뭐 해리포터의 영어의 원서에 그쵸. 그럼 뭐 800페이지짜리 원서 뭐 5권, 7권을 넣고 여기에서 각 권별로 뭐 이런 것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줘. 이러면은 네,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해리포터 영어 원서 8권을 넣어서 요약 정리해 준다라고 그거를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이제 사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동물의 뼈를 보여줬대요. 공룡뼈, 새뼈, 원숭이, 표범, 사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룡뿐만 아니라 옛날에 살았던 여러 동물들의 화석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이 종류와 어, 그 동물들이 동물, 동물, 생물들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어, 200자 내외로 간단히 설명을 해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영상에 옛날에 살았던 동물들의 화석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는 화성, 제가 오탈 됐어요. 일부러 낸 건 아닌데, 화석의 종류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화성의 종류와 그 동물, 생물들이 살아있던 시대에 대해서 200자 내로 간단히 설명해 줘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화성이 화석이라는 거를, 네, 네, 알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영상에서는 다양한 시대에 살았던 종류의 화석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중생대에 살았던 공룡의 화석에서 티라노사우루스부터 막 이런 공룡들. 네. 그러면 여기서 요거 세.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이게 계획을 하고 이게 좀 디테일하게 넣으면 넣을수록 그 답변 생성을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그냥 어떤 생각을 하거나 이 영상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간단한 질문밖에는 못하지만 나중에 선생님들이 어떤 필요한 뭐 교육의 영상이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관점을 집어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줘라고 해서 조금 더 그런 디테일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공룡에 대해서, 인룡에 대해서도 있고 어룡도 있대요. 고생대 생물들 그리고 파충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선생님들이 질문을 이어나가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네, 이거예요. 1시간짜리 이상의 비디오, 11시간짜리의 오디오, 그쵸? 30만 줄 이상, 3만 줄, 3만 줄이죠. 참. 3만 줄 이상의 그런 어떤 코드, 그쵸? 그다음에 700K 의 단어, 70만이죠. 네, 사실은 여기서 100만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70만 단어 이상을 네, 이 프롬프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롬프트로. 물론 뭐 자료로도 아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텍스트 기반 프롬프트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자료로서 받아들일 수, 뭐 PDF로 받아들일 수, 텍스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그러면은 결국 어떤 사람이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냐?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분야에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간호학을 전공한다 하면 간호학 분야에 대해서 양질의 정보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구나 가질 법한 그런 구글에서 검색해서 몇 장짜리 그냥 뭐 요약 정리된 내용, 어떤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 이것만 넣어서는 물론 그걸 가지고도 뭐 생성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양질의 데이터 자료 그리고 내가 이 최신의 예를 들어서 그 간호학이다 최신의 의료 정보 의학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사이트를 알고 그 사이트에서 그게 한글이든 영어도 지금 상관없잖아요. 지금 영어로 된 영상이었는데 한글로 물어보니까 다 요약 정리하고 대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단 뭐 20초 30초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를 얼마나 보유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내가 보유하고 있냐가
결국은 경쟁력인 시대가 올 것이고, 물론 그런 것들을 생성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뭐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0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제 책에도 이제 썼던 내용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첫째 승환이와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승환이와 저와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의 파트를 동화책이든 아니 어떤 책을 읽고 누가 더 요약 정리를 잘할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빠인 제가 잘할 거예요. 왜? 그 아이보다 내가 책을 읽고 요약 정리하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쵸? 자,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어른이라고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승환이가 되게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어 예를 들어서 무한의 계단이라고 해볼게요. 무한의 계단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얘는 무한의 계단을 지금 1년째 하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많이 하고 어떤 거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아이템을 모아야 되고 어디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애고 저는 무한의 계단을 한 4-5번 정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 해도 게임을 해도 제가 10번 하면 제가 10번을 다 지는 거야. 9번은 제가 지고 얘가 9번을 이기고 제가 1번을 이겨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 경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저보다 어리지만 내가 다른 경험은 많지만 이 게임, 특히 이 게임의 그 무한의 계단이란 게임의 경험은 저보다 초등학교 2학년인 승한이가 더 많았던 거예요. AI도 똑같다는 거예요. AI도 내가 아무리 컴퓨터 공학자건 아무리 내가 뭐 어떤 사람과 이렇게 그 경쟁을 하더라도 내가 내 영역의 AI 기술은 내가 많이 써보는 만큼 많이 업데이트되고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넋 놓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한두 번 깔짝거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늘 말하지만 내 거에다가 AI를 붙일 수 있어야 되고 이 붙였다면 그거를 그냥 집중해서 쭉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글쓰기에다 이걸 붙였다. 글쓰기에서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고도화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그거를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 제가 AI와 관련해서 강의 커리큘럼을 짤 때 챗GPT에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질문을 잘할까 이런 거 위주로 초반에는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요약 정리를 잘해 줄까? 어떻게 하면 시장 조사를 잘할까?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하면은 또 이제 지금 기업 강의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회사의 특징에 맞게 해 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 기사를 써야 되는 그런 홍보팀이 있대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걸 한번 했잖아요. 클로드 3로 똑같은 클로드 3지만 하나는 그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아이로 그 트레이닝을 시키고 하나는 진보적인 성향의 아이로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똑같은 의료 대란에 대한 그 기사를 썼을 때 전혀 다른 기사를 써 주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는 그리고 또 다른 계속해서 지금도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AI 시대는 아까 초등학교 2학년하고 40살 아빠하고의 그런 싸움 경쟁에서 무한의 계단이라는 게임의 경쟁에서는 아빠가 그냥 그냥 아이가 압승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걸 더 많이 경험했고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AI가 분명히 올 거예요. AI가 그 중심이 된. 근데 내가 책을 100권, 200권을 읽었어. 책을 100권, 200권 읽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절대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써봐야 된다. 많이 써봐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어, 인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죠. 인도에서도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인도에 선거의 그런 유권자 수가 몇 명일까요? 몇 명? 인도의 유권자 수가 10억 명이래요. 10억 명.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압도적이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억소리가 날 만큼은 엄청난 10억에 있는 그 10억 명의 사람들이 이제 유권자인데 그 인도에서 AI 아바타를 동원해서 수십 개의 언어로 초개인화된 선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그 선거 운동에 AI가 이제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무슨 수십 개의 언어가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최재천 교수님 말했던 것처럼 지식의 확장, 지식의 영토를 확장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는 과연 몇 개의 언어가 있을까? 인도는 뭐 도대체 어떻길래 했는데 그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인도는 어, 몇 개의 언어가 있을까요? 인도에. 근데 인도에는 10개, 그래, 맞아요. 그 10개의 공식 언어가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인도에는 약 800개의 언어가 있대요. 800개의 언어가 있고 2000개의 방언이 있대요. 그래서 주 정부에서는 공식어인 영어하고 힌디어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화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수수께끼 10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22개의 공용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힌디어, 벵고로, 뭐 타밀어, 우르두어, 델루구어 뭐 이런 게 있지만 22개, 22개의 공용어가 있습니다. 네, 22개의 공용어가 있고 그 공용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800개의 그런 그 인도에 800개의 다양한 그 언어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그쵸, 소통이 안 되니까 그 800개 언어를 다시 분할을 해서 그 주, 정부, 각 주에서 그 사용하는 스테이트, 주에 사는 22개의 주로 나눠서 22개의 공용어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디테일하더라면 그 사투리까지 하면 2000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 그 소수 민족들이나 소수 언어를 쓴 사람들한테는 홍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선거를. 10억 명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정치인이나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선거 유세를 하거나 어떤 지지 활동의 영상을 촬영하면 이거를 아까 말했던 그 지역의 2000개의 언어로 생성형 AI로 변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전 세계 이제 그 세계 1위 광고 회사가 WPP라는 회사인데 영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죠. 세계 1위의 그 광고 회사 WPP가 광고 제작에도 AI를 도입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인도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인도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인도의 광고 시장도 그 각각의 언어로 사실은 예전에 광고를 찍으려면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800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800개 언어로 일일이 그 배우가 그걸 다 찍어야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22개 주 정부에는 큰 그 언어 위주로 이렇게 촬영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 아까 우리가 구글에서도 그렇고 MS에서 그렇고 그 이미지만 하면 입 모양까지 다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도입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인도의 어떤 한 배우가 제품 광고를 촬영하는 거야. 그리고 촬영 후 한 다음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1000개의 언어로 변형해서 실제로 여기 WPP에서 광고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아까 그러면 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제 빨리 접목을 해서 전 세계 글로벌한 그 인도 시장을 지금 공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그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TV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음료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회사들에게 엄청난 이제 광고 수주를 많이 얻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한 타겟팅이 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봤던 게 인도의 돈에 보면 뒤쪽에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적혀 있어요. 그쵸? 이게 언어인데 아까 말했던 이게 22개 그 공용어로 이 돈에 대한 그런 정보, 금액에 대한 정보를 써주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어떤 하나의 언어로 하면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는 이 돈, 지폐, 화폐 뒤에 아까 말했던 그 22개의 공용어가 각각 쓰여 있을 만큼의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생성 AI를 하면 인도 시장으로 네, 선생님들도 한번 네, 진출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만들어 주겠다. 네. 그래서 인도가 앞으로는 진짜 인도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젊은 연령대가 아이들을 저출산의 문제,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유독 심각한 거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인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 이제 다그 인구
인구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값싼 노동력으로 그런 효율성이 있는 그 제품들을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그런 혜택을 주려고 어,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세대 뜨는 시장은 네. 그래서 앞으로 5년 뒤에 5년 뒤 2028년 28년이 되면 인도가 네. 그러니까 4년 뒤네요. 2028년이 되면 인도가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된대요. 아까 이제 WPP 아까 CEO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한각의 기적을 연상하게 될 정도의 고도 성장을 기록 중이고 세계 최대 영어 일간지를 가진 세계 최대 영어 일간지를 가진다는 경쟁력 핵심은 영어 이러면서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5년 뒤에 인도가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4년 뒤에 이런 것들도 같이 AI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 해보면은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네, 또 재밌는 그런 AI 공부뿐만이 아니라 또 재밌는 공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생산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어제 전호균 교수님이랑도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이 기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딱 이야기를 했더니 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노동자 시대가 오면 이 로봇 노동권이라는 것도 생겨야 되겠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난주 했던 거죠. 연간 1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 자, 왜 제가 이것들을 보여드리냐? 계속 지난주 했던 건데 보여드리냐?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AI 기반 의료 로봇.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라든가 강사들, 그쵸? 그런 뭐 어떤 책의 내용들 이런 것들 보면 이 공포심을 잘 유발한다라고 생각해요. 공포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인간의 대체될 직업,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껴요. 아, 큰일 났다. 아, 씨, 이제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사실 본질적인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래서 이 이제 본질적인 게 과연 뭐냐면 이거예요. 리플레이스냐, 그쵸? 어그멘트냐. 그러니까 대체이냐 아니면은 그 증강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증강은 우리가 그 MR 할 때 그 VR, AR, 뭐 MR, 뭐 XR 이렇게 할 때 말하는 그런 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강은 뭐 어떤 거를 보면 우리의 인간의 뭐 지식을 증강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 우리의 인간의 그런 경험을 증강해 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증강이라는 건데 사람들은 대부분 리플레이스인 대체를 어떻게 우리가 대체되지 않을까 우리 일이 대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 단계 나서 AI가 우리를 증강시켜 주구나 오그멘트 오그멘트한 그런 증강을 시켜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며 전혀 다른 이제 이게 위협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J ENM이 음악 생성 AI를 활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광고 디렉터들이 AI 기술을 활용하고, 근데 지난 시간에 말했던 디자이너들이 AI 기술과 이런 생성 AI로 해서 기획력과 그런 어떤 생성의 그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축구 감독들도 그때 코치나 이런 것도 코너킥 전술을 얘가 다 짜주잖아요. 근데 그 10개의 코너킥 전술 중에서 9개의 전술, 사람들이 선택했던 좋은 전술이라고 생각했던 9개 전술이 AI가 만들어준 거였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대체될까, 내일이 대체될까, 내일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대체되는 게 아니라 증강에 대한 개념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 증강에서의 포인트가 있어요. 증강에서의 포인트가 되게 잘못된 접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냥 초보를 중급자로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줄 모르는데, 내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 나 이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네.
내가 글을 못 쓰는데 얘 글을 잘 써주네? 그러면 내가 AI를 도구를 쓸 줄 알면 프롬프트를 넣을 줄 알면 나 씨 이제 중급자가 된 거야. 되게 잘못된 착각이란 거예요. AI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AI라는 거는 결국은 초보적 전문성을 초보적 전문성 능력을 중급의 전문성 능력으로 증강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어를 아무리 때려 넣어도 프롬프터로 때려 넣어도 수소리 쌤님이 영어 쌤님이에요. 영어 쌤님이 봤을 때 어떻게 영어를 해야지 효율적이고 어떻게 해야지 영어를 아이들에게 학습법을 잘할 수 있고 이걸 아는 그러니까 수소리 쌤님이 예를 들어서 초보적인 그런 전문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AI 이 도구를 가지면 전문성이 있어서 이 도구를 가지면 중급의 전문성이 있는 능력자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고 영어에 관심도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냥 프롬프트로 띡 해서 뭐 해석해줘 뭐 해석해줘 하면은 이걸 초급에서 중급으로 가느냐? 이 중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핵심이 뭐냐를 찾고 거기다가 AI를 붙여서 이 초급적인 AI, 내 전문성을 AI를 통해서 중급으로 가자. 내가 만약 중급이야. 내가 글쓰기에 어떤 특화된 능력이 중급이야. 그러면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AI란 도구를 통해서. 그러면 75%의 그런 왕초보에서 20% 중수로 20에서 5%의 그 초고수로 갈 수 있는 거에서 우리가 똑같이 초보적 전문성의 능력을 중급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의 AI만 알면 내가 점으로서만 알고 생성의 AI 나 다룰 줄 알면 나 이제 뭐라 할수 나 이제 뭐 어떤 중급 이상이야 난 고수야 고급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문성을 내가 초보적 그 중수적 전문성을 가지고 AI를 접목하고 배운 사람에게 대체되고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호불호에 대한 것들 나의 가치는 무엇이고 나의 메시지는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1년 이상 꾸준하게 습관을 들여왔던 건 무엇인지 그냥 내가 그것만 하면 행복한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고 AI 기술을 아무리 배워봐야 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진짜 뭐 AI 기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오늘의 이 내용은 꼭 그 개념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체가 아닌 증강의 시대인 거고 이 증강이라는 거는 절대로 그냥 초보자가 중급자가 돼. 이게 이걸 쓴 대가 아니라고요. 초보적 전문성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기본기의 초보적 전문성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중급의 전문가, 고급의 전문가로 가는 거지. 이 전문성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희 선생님이 계시지만 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피부와 관련된 거에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성 AI에서 피부와 관련돼서 내가 뭐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겠지. 그 그런데 이거를 희 선생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AI를 접목하는 거를 알게 되고 터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치고 나가는 것과 내가 그거를 치고 나가는 거는 차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 본질을 찾고 거기에 AI를 붙이려고 해야지. 남들이 저거 하니까 나도 저거 해야지. 또 이거 조금 하다가 야 이거 하니까 이거 해야지 조금 하다가 이렇게 AI를 하면은 그냥 그냥 평범함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씨 저거 AI 저거 하면은 된다며 안 되는데 뻥치고 있어. 나 속았어. 그게 만약 유료 강의였어. 저 사람은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 아닌데 그 사람은 그 기술을 가지고 강의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중급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안에 어떤 프롬프팅 자기 기획을 잘해서 그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101번의 망치질에 돌이 깨진 것들에 대해서 와 박수를 치지만 사실은 그 전에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우리도 지금의 이런 공부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언젠가는 101번의 망치질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깨지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100번의 망치질이 90번이 될 수도 있고 50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이제 한 5분 후에 끝나면 제가 이제 이 강의 이제 녹화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뒷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100번의 망치질의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 근데 그러면 이제 100번의 망치질도 생각 없이 그냥 여기 때렸다가 저기 때렸다가 여기 때렸다가 약하게 때렸다가 강하게 때렸다가 약하게 때렸다가 빗 맞았다가 이렇게 100번이 아니라 진짜 균일한 힘으로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내가 진짜 그 정확한 타격 위치에다가 100번의 망치질을 한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타격점을 딱 찾고 그 100번의 망치질을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다음 스텝을 나가는데 네.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좀 오늘처럼 그 AI와 관련된 기사들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예, 저는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도 그렇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AI 기사들에 대해서 모든 시시콜콜한 모든 자료들까지는 다 소식까지는 다 전달하기보다는 이런 것처럼 아까 AI 기술들 아니면 미래에 어떤 기술들이 또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로 어,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선생님들도 찾아보시고 또 좋은 기사나 정보들이 있으면 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또 보고 상냥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긴 시간 고생하셨고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네,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